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유비무환, 평소 평안할 때 위기가 닥쳐올 것을 미리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뜻인데요. 건강도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고 합니다. 평소 철저하게 예방하고 준비하는 습관으로 건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익한 건강정보 가득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연하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하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다면 연하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연하장애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예, 연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음식물을 삼키는데 보통은 음식물을 삼킬 때 목에서 인후 또 식도로 해서 위장으로 내려갈 때 감각에 음식이 내려가는 감각에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감각이 느껴지거나 또는 식도에서 걸리거나 우리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슴에서 음식이 잘 안 내려간다, 목에서 뭔가 딱 막힌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증상을 총칭해서 연하장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저는. 박사님, 그러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연하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반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각이, 제가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이 넘어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음식을 빨리 맛있게 또 먹을 때, 음식 또 급하게 먹을 때 음식이 뭐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잘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감각의 느낌이 느껴지시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학적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식도, 근육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구강이나 결국 인두나 또는 식도에 이제 문제, 암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어떤 궤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신경학적 원인은 결국은 뇌의 문제입니다. 뇌졸중을 앓고 있거나 이제 뇌에 이제 손상을 앓고 있거나, 요즘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제 파킨슨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파킨슨 병을 가지고 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이라든지 이제 치매라든지 뇌신경 또는 이런 마비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 연하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근육의 손상의 이제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병증, 결국 염증성 근육병증으로 인해서 연하곤란, 연하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구강이나 인두나 식도에 이제 종양이라든지 어떤 암들이 있을 때 이 연하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연하장애라는 말 자체도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을 때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 결국 이제 기관지가, 음식을 먹을 때는 기관지, 공기가 들어가는 후두가 닫혀야 되는데, 이 연하곤란으로 인해서 기능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잘 나타나는 증상이 사례가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순간적으로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막히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 후에 이제 목소리에 이제 변화가 온다든지 목에 음식물이 뭔가 꽉 차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또 순간적으로 연하곤란, 연하장애가 있기 때문에요, 잘 내려가지 못하면 반대로 토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로 음식물을 넘기는 경우에 이제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화로 생기는 삼킴장애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연세가 이제 나이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35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40세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은 40세,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이제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주시는 게 가장 필수적인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일단 소화불량 증상을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음식물이 넘어가는 게 이제 구강을 통해서 가슴에 이제 식도가 있고 예, 위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위장에서 소화 기능이 잘 안 될 때, 소장에서 소화 기능이 잘 안 될 때, 예, 대변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음식물의 찌꺼기가 잘 넘어가지 않을 때 위식도 역류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항상 소화불량 증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소화불량 증상의 원인이나 또는 증상을 꼭 치료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변과 소변이 항상 시원하게 잘 나가야 됩니다. 동의보감의 노인의 가장 치료 방법의 우선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소변이라는 것은 우리 혈액의 이제 찌꺼기를 콩팥에서 걸러주고 방광에 간직했다가 소변을 통해서 혈액의 찌꺼기를 내보내게 됩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지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혈액의 찌꺼기를 제대로 배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항상 소변의 변화를 살피셔야 되고 젊었을 때도 소변의 변화, 색깔이라든지 소변에 남아있는 느낌이라든지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정도라든지 이러한 소변의 기능은 콩팥과 방광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 뇌에서 관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뇌의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변도 또 중요한 게 음식물의 찌꺼기는 항상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음식물에 먹는 방송, 그만큼 먹는 거에 관심이 많고 또 먹는 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충족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먹어야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면 찌꺼기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이 중요한 겁니다. 간장에서 내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해독하고 또 찌꺼기를 담즙 분비를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작동들이 안 될 때는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가 쌓이면서 이제 지방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뭐 스트레스 없이 현대인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방향을 자기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쪽으로 자기의 성향을 개선을 시키면은 우리가 연화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연화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음식을 목으로 넘겨도 그 아래쪽, 이 위장으로 내려가는 게 좀 힘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연화장애를 방치하게 되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례가 걸리면서 음식물이 이제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잘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폐 쪽으로 흡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폐렴이 급성적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연화장애에 대한 치료를 꼭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고 이 식도에 걸리기 때문에요. 순간적으로 숨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은 뭐 하루 정도 안 먹어도 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숨은 단 몇 분만 못 쉬면 내 생명에 지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항상 음식물이 장애가 있을 때 이게 숨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드실 때는 항상 서서히 또 급하지 않게, 특히 내가 전에 음식물을 먹었을 때 숨이 막힐 것 같은 음식은 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화곤란 장애, 연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음식물을 먹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데 딱딱하거나 육류, 또 이제 단백질 섭취도 해야 되는데 골고루 결국 섭취해야 되는데 연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화에 장애가 안 되는 음식만 먹다가 보면 편식을 하기 쉽고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영양의 불균형이 오면서 영양실조가 오면서 내 체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득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화장애라는 병을 꼭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연하장애라는 병이 먹는 것에 정말 위중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병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연하장애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 아까 주로 이제 뇌 신경에 이제 질병이 있거나 파킨슨이 있거나 또 중풍이 있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제 질병을 치료를 해야 되죠. 또 구강이나 식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그 질병을 구강을 검사하고 식도를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음식물이 자꾸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좀 그 수분기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잘 안 넘어간다는 표현을 하고 또 물이 있어야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화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물도 간혹 잘 안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 이제 몸이 차서 그렇다고 봅니다. 예, 차다는 것은 기관이나 조직들이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선수들이 미리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을 충분히 가열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근육이나 식도나 구강의 조직들도 굳어지게 되고 이제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제 치료를 하고, 세 번째는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이 스트레스가 20년, 30년 살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한 50%는 그 자체가 그냥 삶의 일부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내가 참고 견뎌야지 이제 이러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의 한계치를 넘어갈 때는 가슴을 두드리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속 끓이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슴을 두드리잖아요. 결국은 이 가슴 안에 식도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근육이나 식도 조직들이 순간적으로 딱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음식도 잘 안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맛있게 먹다가도 뭔가 기분 나쁜 소리, 뭔가 불편한 걸 신경 쓰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목에서 가슴까지 딱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식도의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되면서 나타나니까 교감신경의 항진을 저하시키고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이제 힘이 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몸에 힘이 들면 우리 식도고 뭐 몸이고 그냥 다 귀찮다 축 늘어지고 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강에서 이제 기관지 또 후두덮개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내 몸이 힘들게 되면
이 식도 자체도 수축이 되면서 제 기능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이 연화장애가 나타나는지 또는 스트레스나 뭔가 마음에 불편하게 있을 때 연화장애가 나타난다든지 마지막으로 내가 추운 곳에서 음식물을 먹었을 때 더 연화장애가 나타나는지를 보아서 이 세 가지의 이제 원인에 따라서 연화장애를 이제 개선시키고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화장애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일단 몸이 찬 경우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찬 경우에는 이제 환기와 백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연화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향부자와 연자육을 같은 분량으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나는 몸이 좀 찼기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같이 겸해져 있을 때는 이 네 가지 차, 환기와 백출, 그 다음에 향부자와 연자육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드시는데 항상 연화장애가 있을 때는 물도 한 모금씩 서서히, 음식도 한 모금 먹고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머금었다가 그 다음에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연화장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드신 분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 혹은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네, 아버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71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예, 키는 165.5, 몸무게는 72kg.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해당해 주신 부분 옆에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예. 네, 어떤 곳이 궁금하셨는지,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손가락이 예, 그 마디마다 이게 계속 많이 아파요. 조금만 일을 해도 굉장히 많이 아픈데 예, 이게 이제 그 중간 손가락 하나가 이제 완전 고착이 돼가지고 네, 굳어버렸거든요. 네, 그래 이게 또 이제 치료도 받고 이래 했는데 예, 이게 잘 안 낫더라고요. 계속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그 손가락이 양쪽 손가락이 다 그러세요? 예, 예. 네. 다른 뭐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이나 발가락은 괜찮으시고요? 예, 발가락은 괜찮고 왼쪽 무릎이 좀 아픕니다. 예. 이게 병원에서 지금 치료 받으셨잖아요? 예, 예. 예, 이때 병명이 어떻게 진단받으셨습니까? 그 관절이라고 그래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증상도 있고 좀 붓는 느낌도 있으십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부은 손가락 관절 쪽에서 열은 납니까?
열도 조금 납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이 손가락이 아픈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네. 굉장히 아픕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이제 지금 약간 붓기가 있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붓기도 있고 약간 어떤 때는 이제 열감도 또 있으실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열감이 있으면 손가락 관절 부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됩니까? 변색되는 건 없습니다. 없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굽히려면 그 부분이 부어 있으면 잘 굽혀지지가 않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한 15년 정도 됐고 현재 다른 또 양약 뭐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약 먹는 거는 없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은요? 수술 받은 거는 이제 그 설계를 제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로결석에서 한 2번 정도 치료를 하고요. 네. 요즘 그 소변은 시원하게 잘 나가십니까? 시원하게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특히 전화 상담을 할 때 일단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붓기가 있고 지금 이렇게 손가락 붓기가 있을 때 날씨의 영향에 조금 더 그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있습니까? 예, 예. 예, 좀 퍼진 날은 좀 더 아픕니다. 더 아프고요. 예. 지금 무릎도 아프시다고 했는데 무릎도 좀 붓기가 있으세요? 무릎에는 붓기는 없는데 예. 계속 그 무릎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무릎 안쪽이 아픕니다. 그 무릎 안쪽은 엑스레이 검사 받았습니까? 엑스레이는 한 번도 안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거기 지금 손가락 치료하는 데서 그 무릎 아프다고는 말씀 안 했습니까?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이 무릎은 따로 일단은 그 검사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있을 때 아까 가운데 손가락은 조금 더 심해졌고 또 다른 손가락 중에 조금 더 심한 손가락이 있습니까? 왼쪽 엄지 손가락입니다. 네. 현재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잘 되는데 예. 그 대변도 잘 보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예. 밤에 이제 그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한 2번 정도 깹니다. 깨가지고 예. 그 소변에 거품이 조금 나고 그렇습니다. 네.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잘 받으시는 거죠? 5분에 며칠 전에 건강검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에 예. 건강검진 했을 때 뭐 이렇게 콩팥에서, 소변에서 뭐가 나가고 있다, 콩팥의 기능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얘기는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소변을 보고 나면 뭔가 좀 덜 나온 느낌이 있으세요? 예, 예. 예. 처음에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나올 적에는 그냥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보면은 굉장히 힘없이 이렇게 줄줄 나옵니다. 줄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해야 되거든요. 남아있는 예. 느낌이 없고요. 조금 남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몇 년이나 받으신 거예요? 관절 치료는 한 1년 정도 받았습니다. 네. 이 관절약도 먹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예. 관절약, 그러면 예. 그리고 가슴이 한 번씩 이렇게 쪼이거든요. 가슴이요? 예, 예. 예. 또 오한이 되는 거면 주로 이렇게 꽉 쪼였다가 한 1, 2분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네. 이쪽은. 이 가슴이 쪼이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이거는 그건 한 20년 넘었습니다. 네. 이거는 주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 거의 한 몇 년 있다가 한 번씩 나타나고 이렇습니다. 좀 꼼꼼하고 좀 완벽한 체질이세요? 좀 성질은 좀 꼼꼼합니다. 성질은 날카롭고요. 예, 예. 목에 뭐 이물감 느껴지시는 건 없으세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어르신 전화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목을 생각을 하면 목에 뭐가 있는 느낌이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목을 생각을 하면 어떤 때는 뭐가 있는 느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없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지금 그 가슴이 쪼여서 그 심장 검사 받아 보셨습니까? 심장 검사를 안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심장 검사를 했습니다. 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20년 전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볼 때 개심통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까 지금 좀 꼼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격이 조금 예민하고 날카롭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심장 쪽에서 우리 가슴, 마음 쪽에서 예,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뭐 내가 이거 신경을 한번 뭐 순간적으로 날카롭다고 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참다가 이게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아까 같이 그 쪼이는 증상이 나타나요. 예, 근데 그 증상이 지금 목에 이물감 있는 증상도 좀 오래되신 거죠? 예, 예. 예, 그 증상이 조금 더 어떤 때는 오늘 봤는데 증상이 조금 목에 이물감이 없네. 오늘은 목에 이물감이 더 있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예, 그 예. 경우는 결국 이제 심장 쪽에서 순환 자체가 잘 안 되게 되고 예,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예, 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좀 뭔가 싫은 소리를 들어도 이거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분이 있고, 예,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건 잘 견디는데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듣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 내 감정에 손상을 입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그 감정 손상에 대한 그 예민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빠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무리가 오면서 통증이 오고 결국 이제 심장 쪽에서 한방에서는 그게 이제 개심통이라고 하면서 매액기 증상까지 같이 겸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심장 쪽에서 그 손가락까지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손가락이 이제 이런 증상들이 결국은 날씨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게 되니까 예, 관절 자체가 이제 부드럽지 못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근육이 뻣뻣하고 굳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만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 예, 결국은 그 심장 쪽하고 가슴 쪽하고 목 쪽을 같이 풀어야 됩니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육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예, 향부자. 예, 향부자 8g. 8g. 예, 복령 4g. 복령 예, 복령 예, 6g. 6g. 예, 감초 4g. 감초 4g. 예, 진피 4g. 진피 4g. 예, 그 다음에 등심 1g. 긍심요? 예, 예, 우리 그 소고기 등심할 때 등심입니다. 예, 근데 예, 이제 한문은 다른 용어인데 이제 등심이라는 한약재가 있어요. 네, 예, 네. 등심이 이렇게 가서 구입하면 우리 그 뭐죠? 국수에 가락국수 이렇게 넣기 전처럼 그렇게 가늘면서 긴 게 이제 등심인데요. 그걸 1g 해서 물을 1800cc 넣으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100에서 120cc 나오게 한 40분 정도 달이세요. 예, 그러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오후에 한 5시쯤 한번 드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선은 그 손가락 통증이 먼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한방차 불러드린 한방차를 드셨을 때 소변이 조금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예,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물감이 줄어들면 예, 손과 예, 발 쪽으로 예,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워낙 지금 질병이 생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곶감입니다. 달고 맛있는 곶감은 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박사님, 동의보감에 이 맛있는 곶감의 효능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일단 곶감이라고는 이제 우리말이고요. 예,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백시 또는 건시, 황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감을 햇볕에 이제 말린 것으로 성질은 평합니다. 예, 그래서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고 특히 이제 위와 장벽을 두텁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대변을 볼 때 순간적으로 출혈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 곶감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비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 음식물을 먹었을 때 내 몸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채기를 제거해 주는 효과도 있고, 얼굴에 이제 여성분들 기미, 특히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검버시라든지 기미가 생기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기미를 제거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적고, 몸 안에 이제 어혈을 없애 주면서요. 특히 이제 목소리가 잘 잠기고 목소리가 쉰다. 특히 이제 성우하시는 분들, 아나운서 선생님들,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말을 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윤택하게 하고 또 목소리를 잘 나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곶감이 가래나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 곶감에 이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제 탄닌 성분인데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곶감을 말릴 때 보면 흰 가루가 있는데 이 흰 가루가 이제 민트니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이제 갈증을 해소하고 또 가래를 삭히면서 기관지에 이제 열을 꺼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기관지라든지 목이라든지 또 가래 기침을 완화해주고 또 가래 기침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절기에 목이 아플 때 혹은 목이 칼칼할 때 하나씩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혈관 개선으로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곶감에는 이제 특히 이제 칼륨 성분도 많이 들어 있는데 우리 몸의 나트륨과 염분과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곶감에는 탄닌 성분이 제가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탄닌 성분은 이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혈압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또 고혈압이 있을 때 고혈압 기능을 고혈압을 낮춰주는 효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곶감 하면 많이 먹을 때 변비를 일으킨다고 어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바꾸어 생각하면 배탈이나 설사를 할 때 자연적으로 이렇게 약을 먹지 않고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탄닌 성분인데요. 이 체내에서 점액 표면에, 점막 표면에 이제 조직을 수축시키는 작용에 양리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장이 운동이 수축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너무 수축했다 이완도 해야 되는데 너무 수축만 많이 하면 변비가 생기고, 지금 설사는 장이 수분을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요. 이 수축 작용을 적당히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꽃감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곶감을 피해야 하는 체질 또는 부작용도 있을까요? 예, 꽃감은 제가 성질이 평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내 체질이 열이 있다, 열이 없다. 예, 체질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설사를 할 때 잠깐 먹으면 설사를 멈추는 효과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수축작용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변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최대한 적게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꽃감은 아주 달잖아요. 예, 달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예, 조금씩 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꽃감에는 또 칼륨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예, 콩팥의 질환으로 인해서 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서 이 꽃감을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예, 꽃감을 예, 섭취하는 방법은 뭐 말린 것을 뭐 생으로 먹어도 되고 식감에 달콤한 예, 아무 때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수정과를 먹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잣과 꽃감을 같이 이제 얻는데 여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의 이제 지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수정과에서 꽃감과 잣이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꽃감의 이제 탄닌 성분이 수정과 이제 잣의 철분을 결합하면 이제 빈혈을 예방하고 또 변비에 효과적이라고도 하니까요. 이 수정과를 평상시에 이제 빈혈이 있거나 변비,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를 하고 생리를 함으로 인해서 피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변비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수정과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곶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달콤하고 쫀득한 곶감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 만나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그렇군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91살입니다.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키는 160이고 몸은 67kg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어느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또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불편하신데 반갑습니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90살인데 그 한 가지 두 가지 병이 아닙니다. 예, 말씀하세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이제 그게 이제 더 퍼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정도고 네. 콩팥 그 신장이 3단계의 그 신장 그 5단계까지가 어떻게 하면
투석인데 3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위장이 나쁘고 네. 전립선 PSA 수치가 10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몇 가지나 되십니까? 약은 뭐 별로 먹지 않고 네. 자연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좀 있고. 예. 지금 그러면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뭐 특별히 복용하는 약은 거의 없습니까? 혈압약은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혈압약 한 가지만 복용하시는 건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이요? 혈압약하고 이제 혈압약, 예. 갑상선약, 예. 이제 하루날 소변약 그래 먹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콩팥에 대한 뭐 치료는 안 하고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검사하면서 그 경과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 채식과 이제 이런 걸 하죠. 채식, 예. 고기는 안 먹고 육식은 안 하고 예. 자연식을 하죠. 네. 현재 그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했는데 그 예, 음식은 때가 되면 그 음식 생각은 자주 나세요? 안 납니다. 때가 돼도. 예, 때가 돼도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예, 음식 생각은 이제 없는데 식사는 하루에 이제 3끼 규칙적으로 하시고 세끼 계시고요. 안 먹고 하루 2끼 먹는데 예. 조금씩밖에 안 먹어요. 예. 그리고 두유 같은 게나 이런 게는 그런 것도 먹고 예. 또 시간 되면 먹고 시간 안 되면 안 먹고 네. 간식은 안 합니다. 예. 대변은 사과식하고 예. 사과식하고 예.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당근하고 사과하고 먹고 예. 대변은 뭐 하루 한두 번 정도. 네. 지금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서 조금 걸으실 때는 숨은 안 차세요? 뭐 숨은 별로 안 차고 이제 그게 이제 중단이 됐다 그래요. 더 네. 진행이 안 된다 그래요. 예. 검사를 해보니까.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연세가 90세면은 동의보감에서 그 한의학의 경전인 이제 황제내경에서 50세가 되면 이제 간장하고 담낭 기능이 약해지고 60세가 되면 이제 심장하고 소장이 약해지고 70세가 되면 비위가 같이 약해지고 80세가 되면 폐하고 대장이 같이 약해지고 현재 어르신께서 90세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기혈을 보강을 해서 순환을 시켜주는 그쪽 한방차를 불러드릴 겁니다. 혹시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황기 5g. 예. 그 다음에 창출 4g. 예. 그 다음에 감초 2g. 그 다음에 백출 3g. 그렇게 해서 물을 그 1800cc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정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오게 이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그걸 오전에 10시에 한번 드시고요. 오후에 5시에 한번 드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일단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이 처방은 말씀하세요. 이 처방이 좋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어르신이 연세가 90이고 현재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제 위장의 기능도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황기 자체가 폐와 기관지를 좀 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출이 비위 기능을 좋게 하고 또 이제 감초 이쪽은 심장 기능을 원활하게 수축 작용을 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해주는 한방차니까 이 차를 1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예. 저하고 상담해서 이제 한방차를 더 드실 건지 또는 한방차를 이제 조절할 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좋아지는 그런 한약제는 없습니까? 지금 그 콩팥 자체가 약해져 있기는 한데요. 지금 콩팥이 좋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능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으로 피가 잘 가면 콩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어르신께서 콩팥에 원래 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콩팥약을 쓰는데 지금은 연세가 높아지면서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예. 기와 혈이 잘 가게 되면 그 콩팥의 기능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뭐 혈이 잘 가는 약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약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개월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통화 하려고 1개월분만 드시고 그 다음에 전화를 좀 부탁드렸던 겁니다. 뭐 그리고 저 진피 같은 거 이런 건 안 사도 돼요? 어떤 거요? 진피요, 진피. 아, 진피요? 아, 근데 진피는 지금 그 연세가 90세라서 이렇게 진피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좀 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보다 기혈이 약해져서 오는 거라요. 진피는 제가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아, 요즘도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세요? 예,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진피를 3g만 넣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예. 네,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62에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함께 여쭙겠습니다. 키가 67이고 167이고 몸무게가 51kg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평소에 어떤 점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배가 한쪽 없어서 진짜 선생님한테 몇 번 통화를 했는데 환기, 당기, 전궁, 배출, 감초, 대추 이걸 고아무라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계속 고아무도 이제 선생님이 안 돼서 2달 더 복용해라 그래서 네. 이제 한 몇 달 더 먹다가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체중이 뭐 변동이 없어서 아, 변동이 없으시다고요? 예. 아, 좀 그럼- 올리고 싶은데 네? 예. 좀 올리고 싶은데 예. 안 되네 선생님. 아, 몸무게가 비슷하세요? 예. 네. 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직접 그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화, 계속 이대로 과모면 안 되는가요? 근데 지금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몇 개월 복용하셨죠? 좀 많이 오래 했지. 그래서 한의원에 가도 예. 그 경호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돼서 제가 경호권을 계속 빠져서 이제 선생님 어제 복용해 주는 거 먹으니까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올라오지는 않아요, 선생님. 예, 지금 이제 올라오지 않으면 뭐 이렇게 살찌고 살찌는 게 경호고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예, 그 본인한테 이제 맞는 약을 골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이제 그때 이제 폐 기능도 좀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제가 그래서 폐하고 지금 위장 쪽, 예,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것은 결국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모닥불 장작이 있어도 불을 태우려고 하면은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산소를 제대로 된 산소를 흡수하고 기를 좋게 하는 게 폐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전화 상담으로 하는데 이제 저하고 몇 번 통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너무 이제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통은 이제 지금 한 6개월 이상 지금 복용하셨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살이 찌는 시기가 가을, 겨울에는 살이 찌고 봄, 여름에는 살찔 확률이 좀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폐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날씨가 더워지면 폐 기관지가 조금 더 기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우리가 안타깝지만 연세가 높아질수록 몸은 더 체력은 좀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한방차를 드시고 나서 그래도 몸무게는 더 빠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몸무게가 조금 그래도 1~2kg가 좀 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 제가 11kg 정도 빠졌습니다, 선생님. 요 먹기 전에 이 약 먹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약을 지금 6개월 이상 복용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1~2kg는 살이 몸무게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환자는 그냥 기관지가 약하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 소장이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른 쪽 간장이나 이제 담낭 쪽 또는 이제 심장 쪽,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맥을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맥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맥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맥이 아마 약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촌관척 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폐맥이 약하냐, 심장맥이 약하냐, 또는 콩팥이나 방광 쪽 맥이 약하냐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경옥고를 먹어서 뭐 살이 쪘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옥고를 먹어서 살이 안 쪘으면 그냥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다른 약으로 처방을 이렇게 지금 한약을 여러 번 드셔봐서 자기가 맛을 보면 알아요. 뭐 한약이 나하고 맞다 안 맞다. 딴 한방에도 가봤습니다. 그래 안 됐으면. 지금 복용한 약 다시 한번 서서히 불러줘 보세요. 황기, 당기, 전공, 배출, 감초, 대추, 생강. 그러면 황정. 황정 들어갔어요? 황정이나 둥글레지에 선생님. 황정이나 둥글레지에. 둥글레 맞아요.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정을 몇 그램 넣으셨어요? 조금 넉넉하게 넣습니다. 넉넉하게 넣었어요? 황기는요? 황기도 다 넉넉하게 넣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비율을 그러니까 지금 약재를 똑같이 다 넉넉하게 넣은 거예요? 좀 그러니까 비율을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배추를 살이 안 찐다 그러니까 배추를 조금 많이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백추를 조금 더 높였어요? 요즘 소화는 어떠세요? 근데 소화는 그런 대로 잘 됩니다, 선생님. 소화는 잘 되세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의 양에서 황기하고 황정을 지금보다 양을 더 높여보세요. 황정을? 아니 황기하고 황정이요. 그러니까 다른 분량은 똑같이 하시고 똑같이 하고 황기하고 황정만 지금 분량을 예를 들면 10g을 넣는다 그러면 한 15g씩 넣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1개월 그렇게 1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그때 맹문동을 이야기했는데 맹문동 선생님 저한테는 살이 찌야 되니까 안 뽑고 거심 없는 걸 먹으라 그랬거든요. 맹문동에 폐에 좋다 그러시더라고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맹문동을 사러 가고 분명히 살 때는 거심이 없는 거 안 뽑은 거 달랬는데 안 뽑고는 안 뽑았는데 집에 와서 같이 구워보면 또 안에 거심이 있고 몇 번이나 속아서 그 봉투에 거심되어 있는 거라고 샀는데도 또 집에 와서 구워보면 또 거심이 있고 이 거심 분명히 참 찾기가 힘드네요, 선생님.
아, 네.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좀 뽑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집에서요? 예,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보면 거기에 이제 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십니다. 잘라보면 말라서 잘라보면 안 보이고 물에 부르니까 보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물에 조금 불려가지고 예. 불려가지고 조금 번거롭지만 그 거심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예, 일일이 다 떼야 되겠더라고 그걸. 예, 예. 그럼 그래야 같이 고아무도 되네. 예. 예, 그렇게 거심해서 같이 고아서 드세요. 그럼 뭐 혹시 만약에 이때까지 그럼 먹는 거는 거심한 거는 거 무슨 뭐 이거는 큰 부작용은 없습니까, 선생님? 거심 안 한 거 드셨을 때요? 예, 예. 네, 거심 안 한 걸 드시면 오히려 기관지나 폐 쪽에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맹문동을 쓸 때는 꼭 거심을 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네, 너무 아쉽지만 상담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개월 복용하시고 불편하시면 꼭 전화 다시 주세요.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사님, 오늘의 건강제안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건강제안은 코 점막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자입니다. 예, 날씨가 이제 입춘이 됐고 또 바람이 불고 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예,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 코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코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의 이제 방어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미세먼지가 코의 점막 또 코털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집에 가습기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코털을 뽑지 말고 코털은 꼭 자르고 그 흡수 과정을 거쳐서 이 코를 항상 촉촉하게 또 점막도 윤기가 있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폐 건강에 면역력 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코 속이 건조해지면 세균이나 먼지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하죠. 그래서 코 건강을 위해 평소 코 속이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